올라, 안녕하세요. 제가 좀 떨리는데 저는 이번 파라과이 선교팀의 미용봉사로 다녀온 정문자입니다. 오래전부터 저에게 선교란 내가 가진 미용이란 달란트를 언젠가는 선교지에 가서 사용하리라. 하지만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오직 하나님만 아심.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 달 전에 파라과이에서 오신 공성의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하실 때 제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에 파라과이 선교팀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때의 주님께서 이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선교팀에 조인하여 7박 8일의 선교 요정을 떠났습니다. 금요일 오후 비행기로 출발하여 파나마시티를 경유하여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에 토요일 새벽에 도착한 저희 팀은 50년 만에 찾아왔다는 추위에 맞닥뜨리며 가볍게 준비한 옷차림으로 인해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에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저희들을 마중 나온 공성의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엘리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파라과이 장거미로 통하는 박슬기 집사님, 이분은 엘리 선교사님 시누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아덴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기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로 준비한 도네이션 물품들, 그리고 어린이 BBS 물품들, 또 아이들에게 줄 구디백 물품 등등 30개의 이민 가방들과 저희 개인 캐리온 가방 등을 무사히 공항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모든 물건들이 꼬투리 잡고 뒷돈을 요구하는 물건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라과이 선교 시작 때부터 정교인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엘리 선교사님의 지혜로 모든 물건들을 하나도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무사히 가지고 나오게 됨을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도착한 첫날 토요일 아침 아순시온 도시에서 학교 교육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부부의 사택으로 초대받아 일일이 정성껏 싸서 주신 김밥과 따뜻한 컵라면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과 고충과 앞으로의 선교 비전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세우신 산타니아에 있는 베델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이곳은 아순시온 도시에서 약 2시간가량 가는 곳입니다. 이때부터 베델교회 아덴 목사님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미 교회밴 지붕에 30개의 이민 가방을 쌓을 때부터 저의 입에서는 대단혀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아덴 목사님은 5일 내내 어린이 BBS 인도와 통역과 운전 등등 1인 10역 이상을 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간 곳들은 스페니쉬보다 과라니어라는 그들만의 지방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라니어에 능통하신 아덴 목사님이 어린이 BBS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발이 바닥에 붙어 있는 걸 본 때는 음식 먹을 때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주님의 신실하신 몇 분의 종들을 이미 귀하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 도착한 저희 팀은 잠시 휴식 시간과 저녁 시간을 가진 뒤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토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성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현지 교회 오빠들로 구성된 찬양팀의 찬양을 시작으로 마치 락 콘서트에 온 것처럼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춤추고 예배드리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성도님들과의 아쉬움을 달래며 금요일 BBS로 다시 올 것을 약속하며 공성의 선교사님께서 유치원으로 사역하시는 우루부카라는 시골로 1시간가량을 또 달렸습니다. 정말 꽉 찬 스케줄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유치원에 숙소를 마련하고 비록 육신은 지쳐 있었지만 영은 기쁨과 기대로 차고 있었습니다. 간만에 아주 잘 잤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도 그때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주일날 오후에는 저희 교회 선교사역 처음으로 아순시온에 있는 남미 현지교회 중고등부 그룹이 와서 같이 연합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스페니쉬와 한국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저희 연합 선교팀은 월요일을 시작으로 목회자 세미나와 하루씩 돌아가면서 5개의 현지 교회에서 어린이 BBS 사역 침술, 어린이 BBS 또한 침술 사역, 그리고 미용 사역, 그리고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어린이 BBS는 9시가 시작인데 교회에 도착할 때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마주하는 순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올라 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눈 마주치고 악수할 때에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수줍어하는 미소로 답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바로 헤어컷 할 준비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깔때 뺄로 헤어컷 할래? 라고 다닐 때 용기 있는 아이 한 명이 씨 하면서 첫 헤어컷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아이들에게 저의 실력이 삽시간에 퍼지는 바람에 밀려드는 아이들로 인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순서대로 헤어컷을 해줬습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리스트에 올려달라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못해주고 온 것에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각 교회에서 BBS를 할 때는 그야말로 동네 잔치가 됩니다. 구경 나온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얼굴에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댄 전도사님과 우리 유스 학생들이 열심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쓰실 귀한 주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할 때 현지 아이들이 얼마나 진지한지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빛 같습니다. 또 질문하면 대답도 큰 소리로 잘하고 특히 발레 전공자이신 공생의 선교사님의 댄스 시간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따라하는지요. 저도 같이 하고 싶었지만 가는 곳마다 계속 밀려드는 꼬마 손님들로 인하여 가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3시 이후에는 팀을 짜서 노방 전도를 한 집 한 집 가정을 방문하면서 다녔습니다. 각 가정마다 속 깊은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들을 중보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그 가정들의 믿음이 그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저희들은 그곳 파라과이를 떠났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 땅과 그 가정들을 위하여 저희는 이곳에서 중보 기도로 계속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그곳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많은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영혼 하나하나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또한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앞서 그곳에 피와 땀과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헌신하신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로 인해 그 열매들이 점점 자라고 있음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선교사이자 동역자이십니다. 망설이지 말고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하여 중보 기도로 또는 재정 후원으로, 그것도 아니면 그냥 선교지로 가시면 됩니다. 아무런 재주가 없다고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막상 그곳에 가시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망설이지 말고 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또 하나의 믿음의 씨를 뿌리고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